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등 마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관해서 낙관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파국적인 금융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당연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구분응선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장 내부로 와서 가치와 가격, 전체적인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밸류에이션 때문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피의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한 가격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조금 흔들렸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2,400 초반까지도 내려가려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PBR로 따지면 0.94배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있었고요. 더불어서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조금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소폭이나 내려왔었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0.9배 라인이 2,300 후반입니다. 2,400 초반만 가더라도 상당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0.9배를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0.9배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 시장은 상당히 매수 찬스였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하나의 주요 요인이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을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ROE입니다. 이익률 그리고 자본에 대한 효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3월 이후에 이렇게 조금씩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OE가 올라가야 PBR 밸류에이션이 더 상승의 여력이 생기는데 1분기 실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반기 이익 증가율에 대한 기대감이 스금스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고요. 여전히 수출이나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쪽이긴 하지만 수출의 어떤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고 무역 수지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ROE가 올라가면서 PBR 밸류에이션이 가만히 있어도 또 1배 이상 트라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600이 상당히 멀어 보이겠지만 ROE가 올라간다는 점은 하반기에 대한 그리고 2분기, 3분기로 넘어갈수록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를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적인 개선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ROE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OE가 올라가려면 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 선의 경기 선행지수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3개월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놓쳤겠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베팅이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참가이지 않습니까? 저점 부근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 상승 구간일 때 당연하겠지만 이머징의 주식이 상당히 강한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승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시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수익률이 월등한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 전 세계에서 수익률이 탑3 안에 들었던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 아직은 진짜 상승 구간에 접어드는 거냐라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기 파란 선을 보시면 이 확산지수 살짝 설명을 드리면 OECD 경기 선행지수에 있는 국가들 중에 경기 선행지수가 점차 개선되는 국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걸 표현하는 건데 그만큼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어쩌면 바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앞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높아지고 있고 ROE가 올라가고 있다. 더불어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수출이 회복될 수 있고 수출이 회복되면 매출이 돌고 매출이 돌면
영업 레버리지, 즉 마진이 회복되기 때문에 ROE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매크로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 한도 협상이나 중국의 정책적인 정치 변화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 부분이 지나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좋아지나요? 수출입니다. 대표적인 수출주가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와 자동차거든요. 반도체와 자동차의 시총 비중입니다. 시장 내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대 수익률 내지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파란색이 자동차고요. 반도체는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반도체는 시가총액 비중이 왼쪽으로 보시면 한 23%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가파르게 시총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주도 업종이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2019년 이후에 자동차 파란 선이 올라가고 있고 빨간 선이 잘 버티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2020년의 초반에 상당한 랠리를 보였던 구간이 펼쳐졌는데 그때가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대형주 사느냐, 중소형주 사느냐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 대표적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바닥에서 돌고 있는 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점차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9년의 사례와도 좀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 갈등 이후에 경기가 하드랜딩으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그 상황에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돌면서 시장이 갔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경기 국면이 진짜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고 그 이전은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최근에 2011년에 얘기가 나오는 부채 한도 협상이 그때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유럽 재정위기까지 같이 있었던 국면하고 비슷하게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하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죠. 이 경기 선행지수가 위에 있을 때는 뭐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60년 내 최고치다. 무역 수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때가. 근데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얘기 나오죠. 여기서 부채 한도 협상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불안하고 우리나라 시장 아직도 대형주가 움직이다 말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 지나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아직도 주식은 2,600 못 넘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사라고 했을 때는 욕을 먹었어요. 지나고 보면 이때 샀던 사람들이 고통이 강합니다. 지금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시장 내적인 이벤트를 보니 경기와 밸류에이션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어닝에 대한 방향성을 보니 아직도 우리는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거죠. 그동안 힘들었던 구간을 이제야 버텨오는데 그동안 버텼는데 지금 와서 시장을 떠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종결되고 나면 시장 내부로 아이디어가 쏠릴 텐데 경기의 수준, 밸류에이션적인 수준, 대형주는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할지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올라갈 길도 많고 기회도 많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ROE가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다. 밸류에이션적인 확장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고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방전은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이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버티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대형주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 자체에 희망을 걸어보자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